이게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텍사스 프리스코 도요타 스타디움. 4만 명이 숨을 죽인 순간 손흥민의 발끝에서 날아간 공이 골문 구석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성공 확률 단 6%. 100번을 차도 6번밖에 성공 못한다는 그 슛을 손흥민은 단 한 번에 완성했습니다. 골키퍼는 손끝조차 대지 못했고 해설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역사를 남을 원더골이다. 런던은 침묵했고 텍사스는 폭발했습니다. MLS 데뷔 전 34m 프리킥 한 방. 아시아 선수가 어떻게 미국 무대를 뒤집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하고 싶습니다. 저는 리차드 스미스, 58세. 1985년부터 30년 동안 MLS에서 휘슬을 불었고 지금은 댈러스의 심판교육원 수석 교육관입니다. 제 무기는 규정과 통계, 제 자부심은 30년간 단 한 번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은 판정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프리스코 도요타 스타디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손흥민. 런던에서 끝났죠. 흥행용 티켓 하나 더 판 거예요. 아시아 선수는 결정적 순간에 심장이 작다니까요. 34세의 새 리그 적응. 현실을 모르는 소리죠. 뒷좌석의 2년차 교육생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보세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34세 아시아 선수라니. 저는 태블릿을 켜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20년간 아시아 선수들의 MLS 적응 성공률은 23%. 특히 30대 중반이면 뭘 기대하겠어요? 하지만 토트넘에서 신입 제시카가 끼어들었습니다. 유럽은 기술 축구예요. 여긴 다르죠. 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봐온 아시아 선수들. 첫 강한 태클만 들어가도 위축되더라고요. 몸싸움에서 밀리면 끝이에요. 프리스코 도요타 스타디움 앞은 이미 축제였습니다. 붉은 태극기가 햇빛에 번쩍이고 아이스크림이 녹아 손가락을 타고 흐르는데 아이들은 어깨춤을 추며 손을 연호했어요. 매표소 위 전광판엔 굵은 글씨로 SOLD OUT. 방송국 중계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고 카메라맨들이 분주히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차창 밖으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오늘 손흥민 선수 멋진 골 넣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비꼬듯 중얼거렸어요. 불쌍한 할아버지. 현실을 곧 보게 될 텐데. 선생님, 너무 단정적이신 거 아니에요? 마이클이 반박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해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30년 심판 경험으로 말하는데 아시아 선수들은 압박 상황에서 멘털이 약해요. 특히 34세 나이에 새 리그라니. 통계적으로 실패 확률이 압도적이죠. 월드컵에서는 제시카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국가대항전은 잠깐의 감정이에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매주 벌어지는 진짜 전쟁과는 차원이 달라요. 손흥민. 언론이 만든 신화일 뿐이에요. 웨이브처럼 번져오는 함성 속에서 태극기를 두른 소년이 손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반짝이는 눈빛이 잠시 제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의 축제지. 곧은 현실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경기 보면 알 거예요. 첫 몸싸움에서 주춤하고 결정적 순간에 움츠러드는 모습을요.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면서 저는 헤드셋을 고쳤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4세 아시아 선수의 한계. 오늘이 그 증명이 될 거예요. 그 말이 제 30년 확신을 산산조각 낼 서막이 될 줄.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프리스코 도요타 스타디움 입구는 마치 록 콘서트장 같았습니다. 게이트 앞에 줄지어 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소니를 연호하는 함성에 아이스크림이 녹아 아이들 손가락을 타고 흘렀고 노란 햇빛에 휘날리는 태극기들이 바다처럼 파도쳤어요. 매표소 위 전광판에는 굵은 글씨로 매진 100%가 번쩍였습니다. 보안 요원이 확성기로 소리쳤어요. 입장 대기 시간 45분 예상됩니다. 하지만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티켓 부스 직원이 땀을 닦으며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오픈 24시간 만에 1차 물량 솔드아웃이었어요. 단일 좌석 최고가 732만 원까지 나왔다니까요. 지난주 NBA 파이널 7차전보다 비싸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VIP 전용 입구로 들어서면서 제 옆 교육생 마이클이 넋을 잃고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한 선수 때문에? 흥행은 늘 선수보다 서사가 앞서죠.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필드 위에선 서사가 깨지곤 해요. 특히 아시아 선수들은 이런 큰 무대에서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30년간 본 패턴이에요. 신입 제시카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월드컵은 다르죠. 제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국가대표로 뛰는 거와 클럽에서 매주 뛰는 건 완전히 달라요. 여기선 매 경기가 선수 개인의 생계와 직결되거든요. 계약, 연봉, 미래가 모두 걸린 거예요. 그런 개인적 압박감 속에서 아시아 선수들이 과연 얼마나 버틸까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4만 명 수용 규모의 관중석이 거의 가득 찬 상태였어요. 붉은색 태극기와 검은색 LAFC 유니폼이 뒤섞인 모자이크가 장관이었습니다. 워밍업 시간, 손흥민이 터널에서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그의 실루엣이 전광판에 크게 떠오르자 관중석에서 천둥 같은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데시벨 측정기가 95,100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조깅을 시작하며 볼터치 연습을 했어요. 공이 마치 그의 발에 실로 매달린 것처럼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좌우 발을 번갈아 오가고 있었습니다. 리프팅, 인사이드 터치, 아웃사이드 터치.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저기 보세요. 제가 매물을 적으며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워밍업에서는 확실히 볼터치가 부드럽네요. 하지만 체격을 보면 문제가 있어요. 저 체형으로 MLS 수비수들과 90분간 몸싸움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관중석 한편에서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손흥민 유니폼을 입혀주고 있었고, 다른 편에서는 중년 남성이 7번 SONMY 깃발을 열심히 흔들고 있었어요. 순수한 기대감이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흥민이 골대에서 25m 지점에 공을 놓고 연습 슈팅을 준비했습니다. 몇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오른발로 강하게 차올렸어요. 공이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골키퍼 머리 위로 날아가 크로스바를 땡 하고 맞췄습니다. 4만 명의 관중이 동시에 우와 하며 일어섰어요. 박수와 환호가 물결처럼 번져갔습니다. 연습에서야 저런 거죠.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대방 압박도 없고 심리적 부담도 없으니까요. 실제 경기에서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첫 태클 한번 들어가면 위축되기 시작할 테니까.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너무 단정적이신 거 아니에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지니고 다니는 규정집을 꺼내며 답했습니다. 마이클, MLS 규정집 17조 1항을 읽어보세요. 심판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정한다. 주관적 기대나 감정이 개입되면 오판이 생기죠. 축구 분석도 똑같아요. 데이터와 과거 경험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희망적 사고는 금물이에요. 제시카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예외도 있지 않을까요? 30년 경험상 예외는 통계 오차 범위예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이 MLS에서 성공한 사례를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어요. 그마저도 대부분 기술형 미드필더들이고 포워드로서 지속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관중석에서 한 아버지가 7살쯤 된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오늘 손흥민 선수가 멋진 골 넣는 거 보게 될 거야. 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어요. 정말요? 아빠처럼 강한 슈팅으로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순수한 아이에게 헛된 기대만 심어주는군. 곧 현실의 벽을 보게 될 텐데 차라리 미리 말해주는 게 나을 것을.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 모든 데이터와 과거 사례가 저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될 거라는 거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손흥민의 첫 터치가 보였습니다. 433 포메이션에서 최전방의 성그가 미드필더로부터 공을 받았어요. 순간 댈러스 센터백 2명이 협공해왔습니다. 봐요. 저거. 제가 교육생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몸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손흥민의 움직임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을 받자마자 왼쪽으로 한 발, 그리고 순식간에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수비수 2명이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사이, 그는 이미 10m를 전진해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역시 개인기는 좋네요. 제가 다시 균형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건 한두 번이에요.
MLS는 유럽과 달라요. 피지컬 접촉의 강도가 다르거든요. 몇 분 후, 손흥민이 중원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댈러스 미드필더가 뒤에서 어깨로 밀어붙였어요. 몸무게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수비수는 185cm에 80kg은 좋게 넘어 보였고, 손흥민은 183cm에 체격이 훨씬 날씬했거든요. 저 순간 봤죠? 제가 교육생들에게 말했습니다. 2초 정도 균형을 잃었어요. 유럽에서는 그런 접촉이 파울이 되지만 MLS에서는 정당한 수비예요. Rule 12 Impeding an Opponent 조항을 보면 제시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공을 지켜내고 정확한 패스까지 연결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하지만 90분 내내 저런 압박을 받으면 어떨까요? 아시아 선수들의 체력 그래프를 보면 후반 60분 이후 급격히 떨어져요. 특히 피지컬 접촉이 많은 경기에서는요. 그때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롤로 왼쪽 윙으로 이동하더니 댈러스 풀백과 1대1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수비수가 발을 뻗는 순간 손흥민의 오른발이 공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수비수는 헛발질했고 그 사이 손흥민은 이미 페널티 박스까지 침투하고 있었어요. 관중석에서 우와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이클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너무 부정적이 아니라 현실적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우오에서 심판의 자격을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객관성과 공정성이죠. 감정이나 선입견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판단. 제가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때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중앙과 측면을 자유자재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경기장 전체가 그의 무대인 것처럼 보였어요. 한순간은 골라인 근처에서 크로스를 올리고 다음 순간엔 페널티 호 앞에서 슈팅 찬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거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네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체력 문제는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아직 전반 20분이었는데 손흥민의 활동량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요. 제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후반부터예요. 관중석에서 쏜 함성이 또 한 번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저도 모르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 함성도 곧 잦아들 거예요. 제가 애써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실을 마주하면 말이죠. 전반 6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파울 휘슬이 울렸고 그 순간 4만 명의 관중이 한꺼번에 숨을 멈췄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각도계를 꺼내 측정했습니다. 각도 정면, 거리 23m 정도. 제가 교육생들에게 중얼거렸습니다. C 0.06 수준이에요. 100번 중 6번 들어갈까 말까죠. 손흥민이 공 뒤에 서는 순간 제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틱, 틱, 틱. 저 각도면 제가 규정집을 넘기며 말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목구멍이 말라붙었어요. 벽이 섰습니다. 댈러스 수비수 5명이 어깨를 맞대고 섰죠. 쿵쿵쿵 그들의 발이 땅을 구르는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들렸어요. 골키퍼는 왼쪽 포스트 쪽으로 한 발 더 이동했습니다. 끼끼 장갑과 골대가 마찰하는 소리였죠. 저 정도면 막을 수 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골키퍼 위치도 좋고 벽의 간격도 규정에 맞게. 그때 손흥민이 3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탭, 탭, 탭 스터드가 잔디를 찍는 소리가 선명했어요. 제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어요. 쿵컥 평소와 다른 리듬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달랐어요.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 보던 아시아 선수들의 조심스러운 시선이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차갑고 그러면서도 뜨거운 모순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르늪이 짧네요. 마이클이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파워가 부족할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경기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로 4만 명의 숨소리가 후으 하고 한꺼번에 멎었어요. 심지어 바람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손흥민이 마지막 템포를 살짝 늦췄습니다. 그의 심호흡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을까요? 관중석까지 들렸어요. 그리고 딱
오른발이 공이 바깥쪽 면을 때리는 소리가 경기장을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가마차기였어요. 그 소리는 평범한 슈팅음이 아니었어요. 더 날카롭고 더 단단했습니다. 첫 0.1초 공이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휘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죠. 0.2초 궤적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슈 회전하는 공의 소리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0.3초 제 눈이 커졌습니다. 쿵쿵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0.5초 공이 벽 위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왼쪽으로 감기기 시작했어요. 휙 마그누스 효과로 인한 날카로운 바람 소리였습니다. 0.8초 골키퍼가 뛰어올랐습니다. 으악! 그의 절규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향한 곳은 공이 있던 자리였어요. 1.0초 공이 왼쪽 상단 구석, 정확히 골대와 크로스바가 만나는 지점을 향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슝! 공이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소리였어요. 1.2초 골키퍼의 손끝이 허공을 긁었습니다. 쓱! 장갑이 허공을 스치는 소리였죠. 1.3초 쾅! 골망이 터졌어요. 정확히는 쾅! 하고 공이 골망을 때린 후 파악 하고 그물이 최대한 뒤로 밀려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쿵쾅쿵쾅쾅 제 심장이 마치 스프린터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툭 제 규정집이 무릎에서 떨어졌습니다. 딱딱한 표지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골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턱 관절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풀려버렸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드르르르 30년 심판 경력에서 단 한 번도 떨린 적 없던 이 손이 떨리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세상에. 제 입에서 새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건. 그때. 우와!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3만 명의 함성이 제 고막을 뚫고 들어왔어요. 쿵쿵쿵쿵 발을 구르는 소리가 스타디움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짝짝짝짝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소리들을 선명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더 큰 소리가 나고 있었거든요. 제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어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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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마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처럼 제 편견이 하나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는 결정적 순간에 약하다. 딱. 피지컬이 부족하면 MLS에서 못 버틴다. 딱. 32세는 늙었다. 딱. 유럽과 미국은 다르다. 딱. 쿵쾅쿵쾅 제 심장이 관중들의 함성과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어요. 마치 4만 명의 심장과 동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자존심이 녹아내린 것이었을까요? 교육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입도 벌어져 있었고 제시카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선생님.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경기장에서 목이 메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쿵쾅쿵쾅 제 심장이 여전히 관중석의 박수와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지지 0.06. 100번 중 6번. 6%의 확률. 그런데 그 6%가 지금 제 앞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현실이 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6%가 제 30년 경험을, 제 확신을, 제 편견을 모조리 박살내고 있었어요. 제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이상한 소리였어요. 제 웃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는 제 자신이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 웃음 속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쁠 수가 있다니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가슴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런던은 침묵했고 텍사스는 폭발했어요. 하지만 가장 크게 폭발한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쿵쾅, 쿵쾅, 쿵쾅 제 심장이 새로운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편견이 깨진 후의 새로운 박동이었습니다. 볼이 그물에 박힌 지 90초쯤 지났을까요? 제 스마트워치가 푸시 알림을 연속으로 토해냈어요. ESPN MLS가 본 가장 완벽한 프리킥 중 하나 손흥민. 데뷔 전부터 폭발.
BBC 스포츠, 아시아의 별. 미국에서도 궤적의 법칙을 다시 쓰다. 현지 데이터 업체, 킥 속도 추정 108김. 스핀 레이트 상위 5%. 마이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 C 0.06이 맞나요? 제 목구멍에서 억지로 소리를 짜냈습니다. 맞아요.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 골은 불가능한 골이었어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통계적으로는요. 하지만 제 심장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불가능하다고? 넌 바보야. 가능성은 항상 있었어.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야. 제 자존심이 바닥에서 굴러다니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후반 중반, 박스 안에서 몸싸움이 거칠어졌고 손흥민이 밀려 넘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규정을 되뇌었어요. Rule 12 Direct Free Kick. 이건 분명히 파울이에요. 하지만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관중석에서 일제히 PK가 터졌고 LAFC 선수들이 심판에게 몰려갔어요. 부안가가 양손을 들어 올리며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그때 손흥민이 부안가의 어깨를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진정해.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심판이 아니야. 그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제 척추로 전율이 올라갔습니다. 30년간 심판을 해오면서 선수들에게 수없이 욕을 들어봤어요. 항의를 받아봤고 때로는 위협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저런 말을 들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억울함을 삼키는 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가장 큰 힘이죠. 팀의 분노가 가라앉고 선수들의 간격이 차분히 정리됐습니다. 제가 교육생들에게 속삭였어요. 규정과 판정 위에 서는 게 있어요.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항복문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배웁니다. 손흥민의 선제골로 인해 공으로 앞서 나간 LAFC. 하지만 축구는 정말 잔인한 스포츠입니다. 후반 들어 댈러스가 거센 반격에 나섰고 결국 동점골을 허용했어요. 1이 되는 순간 손흥민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승부욕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골을 넣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후반 30분, 경기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LAFC가 본격적으로 공격에 나서자 손흥민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시작된 공격이었어요. 젊은 미드필더 오르다가 공을 잡고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각도 37도, 거리 11m. 골키퍼와 거의 1대1 상황이었죠. 저기서는 슈팅이 정답이에요. 제가 교육생들에게 말했습니다. 99%의 선수가 직접 때릴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오르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슈팅 대신 뒤로 컷백 패스를 보낸 거예요. 목적지는 하나 손흥민. 그 순간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손흥민의 위치를 보니 오르다보다 각도가 훨씬 좁았거든요. 게다가 거리도 더 멀었고요. 왜 저기서 패스를? 제가 중얼거렸어요.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한 번의 터치로 공을 정리하더니 즉시 오른발 슈팅을 날렸습니다. 공이 골키퍼를 향해 날아갔지만 댈러스 골키퍼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아슬아슬하게 막아냈어요. 골은 아니었지만 저는 온몸에 소름이 일었어요. 저게 뭔가요? 제시카가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팀이 해결사를 한 명으로 정한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프로축구에서 확실한 골 기회를 포기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히 득점 경쟁을 하는 공격수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오르다는 자신의 기록보다 팀의 승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서는 손흥민이 더 확실하다고 판단한 거죠. 몇 분 후 비슷한 장면이 또 벌어졌어요. 이번엔 다른 LAFC 선수가 좌측에서 좋은 위치를 잡았는데 역시 마지막에 손흥민을 찾았습니다. 또네요. 마이클이 놀라며 말했어요. 제가 규정집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록보다 신뢰를 택하는 거예요. 숫자는 합산되지만 마음은 증폭됩니다. 그때 눈에 띈 장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손흥민이 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이며 상대 수비진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 이른바 오프 더 볼 움직임이 가히 예술적이었습니다. 저 움직임 보세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공을 받지도 않는데 수비수 2명이 계속 그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저 때문에 다른 공간이 열리는 거죠.
런던에서 에이징 커브를 읊던 이들이 본다면 뭐라 했을까요? 런던은 계산했고 LA는 믿었다. 그래서 흐름은 한 방향으로 기울었어요.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LAFC의 공격이 물 흐르듯 연결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저는 아인슈타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재다. 하지만 물고기에게 나무를 타라고 한다면 그 물고기는 평생 자신이 바보라고 믿게 될 것이다. 손흥민은 자신만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팀 전체가 그 바다의 물결을 타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갈 무렵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오늘 프리킥 장면은 제 표현이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생 그룹 채팅에도 메시지가 연달아 떴어요. 마이클 선생님, 저 예전에 했던 말 취소하겠습니다. 제시카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제 편견이 부끄럽네요. 저는 답장을 망설였어요. 그때 제 앞줄에 앉아있던 태극기 든 소년이 아버지 품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아빠, 나 크면 손처럼 할래. 아버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장면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이 기쁩니다. 후회는 때로 가장 아름다운 사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을 배웠어요. 편견은 마음의 감옥이다. 하지만 그 감옥의 열쇠는 항상 우리 손 안에 있다. 경기는 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손흥민의 MLS 데뷔골은 터졌지만 팀 승리는 이루지 못했죠. 그러나 제 인생의 스코어보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며 모든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원정 팬들에게까지 손을 흔드는 그의 모습은 결과와 상관없이 진정한 리더의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옆에서 미국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리오넬 메시도 베컴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무승부 경기 후에 원정 팬까지 챙기는 선수라니 놀랍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은 나라, 무시받던 존재 그 프레임을 깨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단 0.06의 확률을 현실로 만든 한 번의 발끝. 억울함을 삼키며 팀을 일으킨 한마디. 그리고 팬들을 향한 한 번의 인사면 충분하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이 60에도 30년의 확신이 무너져도 사람은 여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런던은 침묵했고 텍사스의 밤은 박수로 끝났습니다. 저는 심판 교육관이자 오늘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위대함은 국적이나 나이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편견을 무너뜨리고 큰 자부심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누리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